반갑습니다 여러분, 강사부입니다. 이퀄! 오늘 MDR 포유류 다이빙 반사 반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재밌게 한번 설명드려 볼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이퀄! 머멜리언 다이브 리플렉스, 의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 MDR이라는 거를 유도를 하거나 학습을 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사람은 물속에 있는 게 불편한 게 맞아요. 내가 숨을 멈추고 있어도 나를 좀 편하게 해주는, 깊이 내려갈 때 나를 조금 더 안전하게 딥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체에서 일어나는 극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식에 내가 MDR을 잘 유도하거나 내가 MDR을 잘 이해하면 내가 다이빙 하는데 좀 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다이빙 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일단 먼저 갖고 이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DR에서 M은 머멜리언, 포유류죠. D는 다이빙의 D, 그 다음에 R은 리플렉스인데, 그 R이 리플렉스도 있고 리스폰스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적으로 조건 반사 같은 형태로 반사가 일어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다 조금씩 제각기 달리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어떤 능력에 따라서 반응이 또 다르게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와 반응이 같이 공존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MDR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도하고, 또 그 유도했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또는 반사작용이 일어나고 다이빙이 어떻게 적용되고,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유류 다이빙 반사 반응에 대한 정의를 일단 먼저 내려보자면, 포유류가 다이빙을 할 때 신체에 극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같은 것인데, 그 현상에는 심박수를 떨어뜨리고 또는 산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깊은 수심 다이빙을 할 때는 폐 쪽으로 혈액들이 이동돼서 폐의 압력 손상을 좀 예방해 준다든지, 신체의 아주 큰 림프절 중에 하나인 비장이 수축해서 적혈구를 좀 더 많이 내보내 준다든지, 신체의 극적인 반사 또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MDR이라고 합니다. 프리다이빙의 모든 주제들 중에 가장 좀 로맨틱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MDR을 유도할 수 있는 4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고요. MDR을 유도하는 목적까지 오늘 쭉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더워서. MDR을 유도하는 방법 4가지를 일단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얼굴 안면 부위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낮은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MDR이 유도된다고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안면 부위에 교감신경 또는 수용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가운 온도의 수온에 노출이 되게 되면 유도가 됩니다. 또 MDR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호흡을 멈추고 있을 때 유도가 잘 됩니다. 사람이 호흡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게 신체 기전상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데, 호흡을 멈추게 되면 문제가 생긴 거죠. 호흡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걸 중추신경계에서 캐치를 하게 돼요.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생명을 조금 더 길게 연장시키기 위해서 생명 유지의 기전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MDR의 효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신체가 수압에 노출됐을 때 마찬가지로 MDR이 유도가 됩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MDR을 유도하려면 무호흡이면서 수압에 노출되면서 신체 부위들이 차가운 물에도 이제 노출되잖아요. 체온이 36.5도니까 체온보다 낮은 물에 노출이 되게 되면 MDR을 또 유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MDR을 빠르게 일으켜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주 프리다이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MDR을 유도했을 때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 말초혈관 수축입니다. 말초혈관 수축이 왜 일어납니까? MDR이 됐을 때, 이런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심으로 내려갔을 때는 심장에서 혈액을 보내주잖아요. 심장도 압력이 있죠. 그 압력이 실질적으로는 신체 지금 받고 있는 압력보다 심장의 압력이 약하니까 혈액을 신체 끝까지 이렇게 못 보내주는 형태도 있고요. 특히 깊은 수심으로 또 더 내려갔을 때는 혈액이 신체 중앙으로 이렇게 많이 몰리게 돼요. 혈액량 자체도 이 발끝, 손끝, 이까지 가기가 좀 부족한 게 있죠. 그 다음으로 혈액 이동이 있습니다. 수평 자명이나 아니면 스태틱 할 때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물리적인 현상과 함께 일어나는 거라서, 다이버가 깊은 수심으로 내려갈 때 폐가, 보일의 법칙에 의해서 폐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음성 압력이 되는 지점이 와요. 그게 언제냐면 폐가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하는 범위에 다다랐을 때, 용어적으로는
RV 상태가 됐을 때 그 이후로는 폐가 줄어들려고 해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어들지 못해요. 폐 자체에 조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에 있는 공기는 계속 줄어들어야 돼요. 왜? 보일의 법칙 때문에. 그 줄어드는 공기는 음성 압력을 만들게 됩니다. 어디와? 횡격막과 주변의 근육들. 자, 주변의 근육들이나 횡격막이 덜 유연하시면 더 많은 음성 압력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횡격막은 아래로 계속 당겨지려고 하고 폐 안에 있는 공기는 계속 줄어들고, 그렇게 됐을 때 폐 주변에 있는 혈액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모세혈관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세혈관들이 부풀어서 폐를 약간 보호하게 되죠. 그런 게 이제 혈액 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블러드 시프트 또는 뭐 혈액 반전 이런 용어들을 다 쓰게 되는데, 혈액 이동은 실질적으로 헤모 컴펜세이션이라고 해서 혈액이 압력에 의해 보상되는 형태로 혈액이 이동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항 뜨는 것처럼 부항 안에 압력이 낮아지죠. 그래서 주변의 혈액들이 그쪽으로 모이게 돼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그런 현상이 마치 폐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폐 주변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부풀어 올라서 폐 조직을 약간 감싸게 돼요.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승하실 때는 팽창되면서 혈액이 다른 데로 또 분산이 돼야 돼요. 유연성이 좀 덜하신 분들은 그게 분산이 빨리 잘 안 되거나 폐 부종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요. 폐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에서 음성 압력이 너무 강해져서 혈장 요소들이 더 먼저 빨리 들어오게 되는데, 그 폐포를 뚫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폐포는 공기만 투과될 수 있어요. 액체는 투과가 잘 안 되는데 이 압력이 너무 세게 마이너스 압력이 당기니까 거기로 혈장 요소가 녹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폐 압착, 폐 압력 손상이라고 하죠. 렁 스퀴즈가 생깁니다. 폐에서도 폐포 안으로 혈액 요소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했을 때 약간 노란색 가래 같은 게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피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폐 손상이 났다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폐 손상을 어쨌든 막아주는 것도 혈액 이동이고, 혈액이 이동됐기 때문에 사실 폐 손상이 또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무리해서 다이빙하면 이 MDR에서 좋은 반응이 역으로 나한테 데미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장의 영향이 있는데 위 뒤쪽에 위치한 큰 림프절입니다. 적혈구를 가지고 있어요. 비장이 움직이게 되면 적혈구를 뽑아내 줍니다. MDR이 유도됐는데 왜 비장이 갑자기 수축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호흡을 참고 있고 신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이 호흡을 해야 산소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을 약간 하는 거죠. 비장은 119 구조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적혈구를 뽑아줘서 다시 산소를 가지고 필요한 조직, 특히 뇌 조직 이런 쪽으로 가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비장이 적혈구를 방출하게 되면 적혈구의 양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되는가 실험을 이제 해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이빙을 하기 전에 혈액을 채취합니다. 적혈구의 숫자가 나오겠죠. 다이빙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혈액을 채취해요. 비교를 해보니까 적혈구 숫자가 어디가 더 많았다? 다이빙을 한 이후에 적혈구 숫자가 많았다. 자, 그 이유는 비장에서 혈액을 방출해줬기 때문에 적혈구 숫자가 많아졌다. 역학적인 분석을 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MDR 효과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MDR의 유도 목적인데요. 첫 번째로는 산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금방 말씀드린 비장의 효과와 이어서 MDR이 유도됐을 때 폐 안에 있는 산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돼요. 적혈구에 붙어있는 산소들이 이산화탄소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해리가 잘 돼요. 쉽게 설명하면 산소 분자들이 잘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뇌의 입장에서 산소들이 많이 있어요. 혈액들에서 산소가 잘 떨어져 나와줘서 뇌에서 산소를 잘 쓰게끔 해주면 내 지금 신체에는 산소가 충분히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MDR이 유도되면 정맥혈에 있는 산소를 더 많이 쓸 수 있게 된다. 그게 산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근데 그걸 도와주는 건 이산화탄소다. 이산화탄소는 적혈구의 산소 분자들이 해리를 도와준다. 연결을 지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산소를 보존한다 이렇게 하는데, 보존하는 거라기보다는 적게 쓰는 거죠. 어떻게? 자, 심박수가 떨어져요. 주요 장기들 쪽으로 혈액이 이렇게 모여서 더 잘 돌아가도록, 그리고 사람이 릴렉스도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산소를 좀 덜 쓰게 되는 거죠. 효율적으로 쓴다라는 부분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신체의 기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박수 같은 경우에는 심장은 불수의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야 심장 그만 뛰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만 뛰지는 않아요. 일부분 호흡,
명상 같은 트레이닝으로 심박수를 약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무호흡으로 이산화탄소가 몸에 이렇게 증가했을 때는 극적으로 떨어져요. 왜? 이산화탄소 때문에 해리가 잘 되니까 뇌에서는 산소가 풍부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산소가 풍부하다고 느끼면 일단 기본적으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기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산소가 풍부하지 않더라도 산소 해리가 잘 될 때 산소 퍼센테이지가 높다고 인식을 해서 심장을 막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여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걸 보존해 주니까 산소를 보존하는 역할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폐의 압력 손상을 예방해 줍니다. 자, 우리가 깊은 수심을 내려가면 예전에 한 100년 전에는 사람들이 50m만 내려가도 폐가 터져서 죽을 거다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랑블루라는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자크 마요리라는 사람이 엑스레이 기계를 물속에 가지고 내려가가지고 50m 이하의 수심에서 폐 엑스레이 사진을 찍습니다. 그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물이 막 차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가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로 물이 아니라 혈액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그때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RV 이하의 수심을 내려갔을 때는 폐 안에서 음성 압력이 생기더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마우스피를 해봐도 그 음성 압력에서는 마우스피를 삼키게 되는 동작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폐가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진공 청소기처럼 폐포를 지나가는 혈액들은 거기에 음성 압력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폐를 약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게 또 하나의 MDR을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뭉쳐서 봤을 때 MDR을 유도하는 목적은 조금 더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MDR을 마치도록 하고요. 퀄 띠리릭. A dark night, but there just happened to be just enough glow from the street light hitting your face just right.